여보,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제 그만 살아야지. 연구재단 남편이 독을 탄 허브티를 저에게 먹이면서 했던 말입니다. 저는 20년간 라디오 부스에서 밤을 지켰습니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잠 못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밤을 나누며 살아왔죠. 제 목소리를 듣고 위로받았다는 청취자들이 편지를 보내올 때가 가장 보람됐어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57살에 만난 한 남자가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으려 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부터 그 섬뜩하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미라입니다. 올해 57살이에요. 새벽 4시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오늘도 잠 못 드는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드렸거든요. 마지막은 40대 직장인 남성의 이야기였는데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는 밤이 너무 외롭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밤이 깊어질수록 그리움도 깊어진다고 하셨네요. 하지만 그 그리움 속에서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실 용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국 로비로 나왔는데 한 남성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말 품격 있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무엇보다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방송국 로비에 앉아 계신다는 게 조금 의아했지만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일어나셨어요. 혹시 서미라 DJ님이신가요? 목소리도 참 좋으셨어요.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네, 그런데요. 정혜성이라고 합니다. 정혜성 씨는 자신을 대학병원에서 오래 일했던 명예교수라고 소개하셨어요. 현재는 치매수면 연구재단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제 프로그램을 즐겨 듣고 있다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듯한 작은 선물 상자를 내미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허브티 세트였어요. 포장지부터가 범상치 않았죠. 캐모마일과 라벤더가 블렌딩된 수면 차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방송하시느라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실 텐데 이 차가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세심한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라디오 DJ의 생활 패턴까지 고려해서 선물을 준비하시다니요. 게다가 의료진 출신이시니까 더욱 신뢰가 갔어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수면 관련이라서 잘 알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혜성 씨가 준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어요. 정말 향이 좋더라고요.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렸고 따뜻한 차가 목 넘김으로 넘어가면서 온몸이 이완되는 느낌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딸 한별이가 전화로 목소리가 개운해졌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다음 주쯤 정혜성 씨와 방송국 근처에서 또 마주쳤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자주였지만 그때는 그냥 반가웠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저에게는 누군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지난번 차는 어떠셨어요? 정혜성 씨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푹 잤거든요. 그러자 정혜성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제가 더 좋은 걸 소개해 드릴까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건강 세미나가 있는데요.
첫 만남에서 느꼈던 그 신뢰감이 더 커졌어요. 의료진 출신이니까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시겠구나 싶었죠. 게다가 제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졌고요. 20년간 혼자 버텨온 밤들 사이로 마치 봄바람처럼 스며든 새로운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정혜성 씨와의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7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었어요. 정혜성 씨와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주변 사람들이 제 변화를 알아봤어요. 별빛 클럽 모임에서 정임 언니가 제일 먼저 눈치챘죠. 언니,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뭔가 좋은 일 있지? 별빛 클럽은 제 라디오 프로그램 애청자 모임이었어요. 60대 초반에 정임 언니가 회장을 맡고 계셨는데 정말 동네 정보통이셨거든요. 30년간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겪어보신 분이라 사람 보는 눈이 예리했어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하며 얼버무렸어요. 그냥 요즘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정임 언니는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그런 미소가 어디 건강 관리 때문이야. 분명 좋은 사람 생겼지? 딸 한별이도 변화를 느꼈어요. 수의사인 한별이는 평소 과학적이고 냉철한 성격이라 감정 변화에 둔한 편인데도 말이에요. 엄마, 최근에 방송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어. 한별이가 드물게 감정적인 관찰을 한 거였어요. 사실 정혜성 씨 덕분이었어요. 그분이 추천해 주신 허브티를 꾸준히 마시니까 정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정혜성 씨는 저에게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방송이 끝나면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건강에 좋다는 식당들을 찾아가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정혜성 씨가 직접 만든 브런치를 준비해 오셨거든요. 신선한 샐러드와 갓 우린 허브티까지 정말 정성이 대단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매일 밤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누군가는 선생님을 챙겨드려야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간 라디오를 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만 했지 정작 제가 위로받는 경험은 별로 없었거든요.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혜성 씨가 조심스럽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진중했고 손도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미라 씨,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선생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57살에 받는 첫 프로포즈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혜성 씨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까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매일 밤 홀로 방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밤을 제가 대신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로맨틱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제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저는 정혜성 씨에게 답을 드렸어요. 좋은 인연으로 지내보고 싶어요. 그때 정혜성 씨의 환한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정말 기뻐하시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라디오 팀 동료들과 별빛 클럽 회원들 모두 축하해 줬어요. 특히 정임 언니는 결혼식 때 화환까지 보내주셨죠.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소중한 인연이라고 믿었거든요. 결혼 후 제 생활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어요. 정혜성 씨는 정말 체계적인 분이었거든요. 모든 게 계획적이고 규칙적이었어요. 매일 오후 3시와 밤 10시 정확히 2번의 티타임이 새로운 루틴이 됐어요. 정혜성 씨가 직접 우려주시는 허브티였죠. 처음에는 달콤한 신혼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이 차는 뭐예요? 한 번은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패션 프루트와 캐모마일을 블렌딩한 거야.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줘. 역시 의료진 출신다운 설명이었어요. 차는 정말 맛있었고 마신 후에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다만 가끔 머리가 조금 멍해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생활의 변화가 생각보다 컸어요. 정혜성 씨는 제 건강을 정말 꼼꼼히 관리해 주려고 하셨어요. 스마트폰도 바꿔주셨어요. 요즘 건강 앱이 정말 좋아졌어. 새 폰에는 정혜성 씨가 설정해 놓은 건강관리 앱들이 가득했어요. 걸음수, 심박수, 수면 패턴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기록됐죠. 정말 첨단 기술이라고 감탄했었어요. 차량에도 안전장치가 추가됐어요. 내비게이션 기록이 자동으로 정혜성 씨 폰으로 전송되도록 설정됐거든요. 혹시 길을 잃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안전 차원에서야. 집 안도 많이 바뀌었어요. AI 스피커가 거실과 침실, 주방에 하나씩 설치됐고 작은 카메라들도 여러 곳에 생겼어요. 정혜성 씨는 모든 걸 제 안전을 위한 배려라고 설명하셨어요. 요즘 혼자 사는 여성들 대상 범죄가 많다고 하니까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게 고마웠죠.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차를 마신 후에 종종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한 말을 까먹는 일이 있었거든요. 방송 중에도 가끔 실수가 생겼어요. 대본을 보고 있는데도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음 곡은 잠깐만요. 그럴 때마다 청취자들이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혜성 씨는 항상 다정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스트레스 받지 마. 집에서의 생활도 점점 제한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옛 동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요. 정혜성 씨가 건강을 이유로 외출을 자제하자고 조언하셨거든요. 미라야, 늦은 나이에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당시에는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도 들기 시작했죠. 뭔가 제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한별이가 제일 먼저 눈치챘어요. 수의사답게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거든요. 어느 날 퇴근길에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방송 들었는데 중간에 말이 좀 어눌해졌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자각하지 못했거든요. 한별이는 며칠 더 제 방송을 유심히 들어본 뒤 또 연락했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죠. 평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분명히 달랐어. 단어 끝을 흐리고 평소보다 말 속도도 느렸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 방송 중에 머리가 멍한 순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대본을 보고 있는데도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방금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며칠 후 한별이가 조심스럽게 핵심을 찔렀어요. 엄마 혹시 약 복용하는 거 있어요? 차를 마시고 있던 제가 잠깐 멈췄어요. 한별이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그 차 성분이 뭔지 정확히 아세요? 저는 대충만 알고 있었어요. 정혜성 씨가 패션 프루트와 캐모마일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한별이는 수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우려를 표현했어요. 최근에 허브티로 위장한 약물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혹시 그 차 봉지나 성분표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 순간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혜성 씨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죠. 별빛 클럽 모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어요. 정임 언니가 날카롭게 관찰한 거였어요. 미라야, 언니가 워낙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사람인데 요즘 조금 다른 것 같아. 정임 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관찰력의 소유자였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30년간 맡으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봐온 분이거든요. 차 성분 봉지 조금만 챙겨봐. 우리 막내딸이 약사인데 한번 물어볼게. 그런 제안을 받고 나니까 정말 찜찜해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허브티 봉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성분표가 영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제가 알아듣기 어려운 화학 용어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제가 매일 적던 대본 메모였어요. DJ 습관상 방송 내용을 대본 여백에 끄적이곤 했는데 최근 메모들을 보니까 글씨가 점점 흐트러져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차 마시는 시간과 방송 중 실수하는 시간을 메모해 두고 있었더라고요. 3시 차후 우시경 어지러움, 10시 차후 새벽 방송 시 집중력 저하. 이런 식으로 꼼꼼히 기록돼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메모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날 밤 정혜성 씨가 평소처럼 차를 가져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 차 성분이 정확히 뭔가요? 정혜성 씨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놓치지 않았죠. 왜 갑자기 그래? 그러더니 금세 원래 표정으로 돌아오면서 웃으셨어요. 자연 성분이니까 걱정 마. 내가 연구한 배합이야.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그날 밤 차를 마시고 잠들기 전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정혜성 씨는 제가 차 성분을 물어보니까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머릿속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정혜성 씨가 재단 중요 회의로 하루 종일 외출한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한별이와 정임 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서재에 들어갔어요. 정혜성 씨는 늘 서재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분이었어요. 의학 서적들이 크기 순으로 가지런히 정렬돼 있고 중요한 서류들도 파일링이 체계적이었죠. 평소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 서류들을 하나씩 들춰봤어요. 대부분 재단 관련 문서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낯선 서류가 끼어 있더라고요. 생명보험 증서였어요. 보험금이 2억이나 됐어요. 더 충격적인 건 수익자란이었어요. 정혜성 씨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의 재단명이 적혀 있었거든요. 언제 가입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보험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보험이 가입된 걸까요? 더 자세히 뒤져봤어요. 서랍 맨 아래에서 정혜성 씨의 개인 수첩을 발견했어요. 열어보니까 깜짝 놀랄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섬이라 인지기능 관찰일지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기록들이었어요. 제 이름 이니셜인 SMR로 매일매일 기록돼 있었죠. 3월 15일 SMR 오후 차후 집중력 저하 관찰됨. 3월 22일 방송 중 단어 선택 지연 현상 뚜렷. 4월 3일 기억력 감퇴 증상 심화, 계획대로 진행 중.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제가 실험 대상인 것처럼 기록돼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맨 뒤쪽 페이지였어요. 과거 동거인들에 대한 메모가 있었어요. 이전 사례 마이너스 김순애 62세 6개월 후 인지장애로 요양원 입원. 방영희 59세 수면제 부작용으로 의식 저하, 가족 포기. 신문 스크랩도 있었어요. 노인 약물 중독 사건들, 치매 환자, 가족들의 보험금 수령 사례들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혜성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록들은 도대체 뭔가요? 급하게 한별이에게 전화했어요. 별아, 엄마가 지금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한별이는 즉시 병원 지인을 통해 약물 간이 분석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어요. 수의사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였죠. 엄마, 그 차 봉지 몰래 조금 챙겨서 가져와요. 정확한 성분 분석을 해볼게요. 정임 언니에게도 연락했어요. 정임 언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거든요. 언니, 우리 집 택배 배송 기록이나 출입 기록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뭔가 이상한 일이라도 있어. 저는 상황을 대략 설명드렸어요. 정임 언니는 즉시 심각성을 파악하셨어요. 미라야,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당장 확인해 볼게. 그날 밤 정혜성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20년간 사람들을 위로해왔던 제가 이런 식으로 속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라디오 프로그램 1주년 특집 공개방송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스튜디오에서 혼자 하던 방송을 청중 앞에서 하는 특별한 날이었죠. 정혜성 씨도 남편으로서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기로 돼 있었어요. 한별이의 약물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수면제 계열 성분과 벤조다이아제핀 혼용 흔적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정임 언니도 아파트 출입 기록을 모아왔어요. 정혜성 씨가 특정 약품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택배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저는 제 대본 메모들을 다시 정리해 봤어요. 20년간 꼼꼼히 기록하던 습관이 이때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였어요. 차 복용 시간과 증상 발현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타임라인이 완성됐죠. 방송 당일 저는 제작 PD와 미리 상의했어요. 모든 증거를 공유하고 생방송 중 폭로할 계획을 세웠죠. PD님, 오늘 방송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공개 방송장에는 200명 정도의 청중이 모였어요. 별빛클럽 회원들, 오랜 청취자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혜성 씨가 평소처럼 무대 옆에서 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특별히 준비해왔다면서 고급 찻잔에 정성스럽게 우려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 차로 DJ님의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자상한 남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입에 댄 척하면서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죠. 동시에 무대 뒤에서 한별이가 준비한 가니키트로 다른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폭탄을 터뜨렸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작진이 미리 준비해둔 음성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집안 AI 스피커와 CCTV에서 녹음된 정혜성 씨의 실제 목소리였어요. 오늘 저녁 차에 새 캡슐 넣어라. 농도를 좀 더 높여야겠어. 3개월 더 지나면 자연스럽게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을 거야. 방송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혜성 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 음성은 제 남편이 집에서 전화통화하던 내용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20년간 라디오에서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왔지만 제가 직접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온라인 채팅창도 난리가 났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일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성 씨가 무대로 뛰어 올라오려고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제지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모르게 수집된 음성 녹음 파일들, 한별이가 분석한 약물 성분표, 정임 언니가 수집한 출입 기록들, 그리고 제가 무의식 중에 적어둔 대본 여백의 증상 기록들까지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정혜성 씨의 전 직원 증언이었어요. 재단에서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일하던 김정숙 씨가 양심선언을 한 거였어요. 차에 캡슐을 넣으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영양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정숙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했어요. 원장님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여러 번 했다고 다른 직원이 귀띔해줬어요. 그때서야 잘못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혜성 씨 측 변호사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단순한 오해라고 부부간의 감정 다툼이 과장된 거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법원의 감정 결과도 나왔어요. 허브티에서 수면제와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이 검출됐고 제 혈액 검사에서도 해당 성분들이 발견됐어요. 정임 언니가 제공한 택배 배송 기록과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피고인 정혜성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약물 투약을 통해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려 했으며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강요죄, 상해죄, 사문서 위조죄, 보험사기 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정혜성 씨가 법정에서 끌려나갈 때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그 입으로 끝까지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후련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별이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임 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법정을 나서면서 가슴 한편으로는 후련함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년간 라디오로 사람들을 위로해온 제가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저는 라디오 부스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휴식기를 가지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복귀 첫 방송은 정말 떨렸어요.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밤의 선택권이었죠. 가스라이팅이나 정신적 조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 코너였어요. 안녕하세요. 서미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만나 뵙네요. 첫 사연부터 가슴이 먹먹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50대 여성분의 이야기였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별이는 새로운 코너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게 됐어요. 반려동물 치유와 가족 상담을 연결한 코너였죠. 안녕하세요. 수의사 한별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을 통한 정서적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한별이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저는 정말 든든했어요. 제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별비 클럽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는 청취자 보호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정임 언니가 회장을 맡아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야간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지켜주자고. 미라 언니 일을 보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더라. 요즘 방송은 예전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서 청취자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제 밤에는 이런 사연이 왔어요. DJ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이상한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런 사연을 받을 때마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새벽 1시가 되면 저는 마이크 앞에 앉을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제 밤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제가 제 밤의 주인이거든요. 누가 내 밤을 대신 지켜줄 순 없었습니다. 내 삶의 볼륨은 내가 올립니다. 마지막 방송 멘트로 항상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청취자들이 힘을 얻었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저 역시 그 말을 할 때마다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에요. 57살에 겪은 이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제 밤을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